그 다음에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이름 학생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팅을 쓸 때는요, 어, 채팅창,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 없는 거는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고, 선생님이 질문하게 될 거예요. 질문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DM으로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받는 사람 설정을 선생으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지켜주기 바랍니다. 비디오는 켜는 걸 권장을 하지만 자유롭게 하도록 해라.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맞추면 되겠고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고 웬만하면 채팅창에다가 DM으로 적용을 해서 들어오면 되겠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 수업을 함께 공부하기로 됐는데 2학년 1단원 상당히 어려워요. 자, 2학년이 좀 과학을 어, 단원을 좀 잘못 설정해 놓은 것 같아. 이 과학이란 과목 안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도 이 2학년 1단원하고 2단원에 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보는 파트가 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 화학 파트하고 우리가 이제 물리 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같이 천천히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교재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은 교재 10쪽을 보세요. 10쪽. 이제 10쪽을 보면서 선생님하고 요 화면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하고 선생님 얼굴 잘 보이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네. 첫 번째, 자, 여기 1단원 화학 파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본 물질이 원소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원소라는 거 처음 들어봤을 거야. 원자 이런 거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원소 이거 처음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원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하는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 예전에 아주 고대 그리스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 중에서,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에는 그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의사도 됐다가, 박사도 했다가, 뭐 판사도 했다가 다 했어. 그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 궁금한 걸 다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님,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뭘로 돼 있나요? 저 바위는 뭘로 돼 있고, 나무는 뭘로 돼 있나요? 저는 뭘로 돼 있나요? 뭐 이런 거 우리 사람은 호기심의 동물, 호기심의 생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뭘로 돼 있나에 대한 호기심이 당연히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건 도대체 뭘로 돼 있나? 이런 걸 전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그래. 물질의 기본 성분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만의 이제 법칙을 만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만물은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로 다 돼 있다. 얘기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사원소설이라고 얘기해. 되게 들어보면 되게 그럴듯해. 어, 물은 차갑고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불은 엄청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흙과 공기가 있어. 이 물, 불, 흙, 공기가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 과학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이트보드가 안 보이는 친구는 한번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 화이트보드 안 보이는 친구들은 한번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물, 불, 흙, 공기. 그고 이제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저도 이렇게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 죽은 사람 만져봤어? 죽은 사람이요? 차갑지? 네. 사람 몸속에는 불의 성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죽은 사람은 그 불의 성분이 빠져나가는 거야. 와, 그렇구나.
너 물 없이 살 수 있니? 너 땀나지? 너 오줌 싸지? 네 몸 안에 물이 있는 거야. 물 없으면 못 살아. 네 몸 안에 물 30%야. 오? 자, 그 다음에 흙은요? 너 사람이 죽으면 어디 묻어? 흙에 묻지? 흙에 묻었다가 몇 년 뒤에 파보면 있어 없어? 없지. 흙으로 간 거야. 흙이기 때문이야. 와, 공기는요? 너 숨 쉬지? 네 안에 공기 들어있는 거야. 죽은 사람 숨 쉬어 안 쉬어? 안 쉬지? 우와, 대박이네요. 그래. 저기는 나무는요? 나무도 마찬가지지. 나무도 물에서 물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 태양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 불의 성질이 있는 거야. 흙에서 자라지. 공기 없이 못 살지. 이 설명이 다 돼. 미쳤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그 당시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고대 시대라고 이야기해.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만물의 근본, 이 근본 물질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실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의 근원은 네 가지로 되어 있어. 바로 사원소로 되어 있어. 물, 불, 흙, 공기야. 이렇게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좀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또 누가 있었냐면, 탈레스라는 학자가 있었어. 이게 탈레스라는 학자는 만물은 다 물로 되어 있다. 물이 기본 성분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두 사람을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학자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이런 생각을 했다. 시험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되냐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뭘로 했니? 물이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뭐라고 했니? 사원소설, 물, 불, 흙, 공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는 과학적으로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근대, 한 200년 전, 300년 전부터는 이제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누가 이기게 되냐면, 만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 어떤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주 작은 입자가 남게 되는데, 요 입자를 원소라고 하자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합의를 해요. 그때 이 최초의 원소의 개념, 뭐라고 했냐면,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걔가 누구냐면, 보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보일. 보일의 특징은 누구냐? 원소라는 개념을 최초로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탈레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놓고 반박을 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탈레스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들이 이야기한 근본 물질은 뭐였어요? 바로 물이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라부아제는, 야, 물이 정말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냐 아니냐를 내가 실험적으로 증명해 버릴 거야. 물을 내가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얘를 분해를 할 수 있다면, 분해가 된다면, 지금 원소의 개념이 지금 정의가 됐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게 원소인데, 만약에 물이 분해가 된다면, 물은 더 이상 원소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사실은 지금 과학에 와서 밝혀진 거지만, 물이라고 하는 건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라바지에가 최초로 물을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 사람이야. 그래서 더 이상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라부아지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나오죠. 네 명의 학자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탈레스, 만물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자,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자, 여러분 물 먹고 배탈이 났어요. 물 먹고 탈라스.
물 먹고 탈라스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사원소설 얘기했고요. 자, 이때까지는 여기까지는 언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다음에 보일과 라부아지에는 이제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나온 사람이라고 했죠. 자, 보일 중요하다. 보일의 특징은 누구다? 원소라는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안한 사람이다. 그래서 원소라는 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한다. 자, 라부아지에 중요하죠. 라부아지에 실험을 통해서 물을 분해했어요.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 사람이 누구다? 라부아지에다. 자, 이 중에서 꼭 한 명이 제일 중요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라부아지에다 별표 3개 치세요. 라부아지에가 제일 중요해. 프랑스 과학자거든, 라부아지에. 이 사람은 물을 분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이 원소가 아님을 입증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실험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물을 따라주면서 물을 막 가열해. 불로 막 가열해. 가열했더니 이 관을 통해서 수소 기체가 얻어졌어요. 수소 기체가 얻어졌고, 그 다음에 이 관에서 주철관, 철로 된 관이거든. 이 관이 녹쓰는 걸 관찰했어요. 녹이 쓴다는 건 여기서 어떤 기체가 나왔다는 거냐면 산소가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들, 철이 오랜 시간 지나면 붉게 녹슬잖아? 그것도 산소와 반응하는 거거든. 그 당시에는, 금속이 철이 녹슬면은 산소와 반응하는 거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물의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물은 더 이상 원소가 될 수 없다. 물은 원소가 아니다. 라는 걸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누구다? 라바제. 자, 이런 식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본 물질, 원소, 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말하는 건데, 지금까지 밝혀진 원소가 118가지의 원소가 발견됐어요. 그 원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되게 신기해. 원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이 중심에 핵이 있고요. 이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어요. 오늘 차차 공부할 건데, 이 핵 속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원소의 형태예요. 근데 이 원소들이 이 핵에 있는 플러스 입자의 개수가 원소마다 다 달라. 전자의 개수도 원소마다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번호를 붙여줬어요. 요 핵에 있는 플러스 입자가 하나면은 원소는 1번이라고 하자. 두 개면은 2번이라고 하자. 쭉 해가지고 118가지까지 발견됐으니까 118번이 있는 거야. 요 118번은 요 핵 속에 있는 플러스가 몇 개인 거냐면 118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자들도 118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원자들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이런 원소들을 발견했는데 이게 자연에서 발견된 게 대부분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아니까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합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소를 한번 보여줘 볼게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자, 이게 지금 근데 갑자기 원소를 보여준다면서 갑자기 웬 태양계를 보여주나요? 태양이야. 태양이 있고 여기에 지금 세 번째 행성이 지구. 어, 이 태양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태양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할 원소라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이 태양 내부가 이렇게 밝게 빛나는 이유는 바로 태양 내부에서 오늘 공부할 수소 원소가 핵융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 님 헬륨이거든요, 얘가. 헬륨이라고 하는 원소를 만들면서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게 태양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원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멋있지? 보여요? 시윤이 보이니? 다른 친구들 보이나요? 은준이 보입니까? 아인이 보여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거대한 태양조차도 이렇게 원소들로 되어 있구나.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건 모두 원소다. 우주도 다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온 우주를 구성하기는 원소야. 우주가 탄생할 때 이미 원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원소고 자연에서 발견된 것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들이 있다. 교재 보도록 할게요. 네, 원소.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거. 그러면서 기본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합니다.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몇 종류라고? 118가지. 자, 어떤 원소가 있냐? 자, 여기 나오는 원소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수소. 자,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자, 수소 기억하자. 가장 가볍다.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수소예요. 수소. 자, 그 다음에 산소. 우리가 숨쉴 때 들이마시는 기체가 산소죠. 산소도 원소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있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연필심, 흑연. 이런 건 탄소라는 원소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질소. 그러니까 뭐뭐 소 이렇게 끝나는 게 원소들 이름이야.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수소, 탄소, 질소, 산소. 기체들 이름이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질소는 여러분 어디 들어있냐면 놀라지 마. 음, 질소라는 게 우리 편의점에 있어요. 편의점에 과자 봉지 있지, 과자. 요 과자 봉지, 과자가 깨지지 않도록 과자를 보호하는 기체, 질소 기체.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가장 많거든. 질소 기체가 공기 중에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기체 중에 하나가 바로 질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체죠, 기체. 자, 금속도 있어요. 구리. 우리 전선에 쓰이는 구리. 구리도 원소입니다. 철. 철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소가 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속 중에서 은. 귀금속이죠. 금. 좋지. 알루미늄. 알루미늄 호일을 구성하는 알루미늄. 이런 것도 다 원소예요. 선생님, 알루미늄 호일은, 여기 알루미늄 호일은 굉장히 큰데 이게 원소라고요? 알루미늄이 원소야. 근데 알루미늄 호일이 왜 이렇게 눈에 보여요? 왜 보이는 거냐면, 요 알루미늄 호일 자체가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이 호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 요 기본 입자가 누구냐면 알루미늄이고, 요 알루미늄이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알루미늄 호일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알루미늄이 원소구나 라는 거 알아야 돼요. 수소, 산소가 원소구나 알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원소라는 거 알아놔야 돼. 나트륨 들어봤죠? 어, 뭐 소금 얘기할 때 나트륨 너무 많이 먹지 마. 나트륨 섭취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 이런 얘기 들었죠. 음. 염소, 동물 염소가, 음매의 염소가 아니라 얘는 그 수영장에 가면은 독특한 수영장 냄새 나는 거 알아요? 수영장 물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게 염소 기체거든. 이 염소. 또 원소입니다. 탄소 방금 아까 원소라고 했고 수소, 산소 다 원소예요. 얘들이 모여서 수소하고 산소가 모여서 물이라는 걸 만들거든. 그러니까 물은 원소가 아닌 거예요. 소금도 원소가 아닌 거고 설탕도 원소가 아닌 거예요. 이런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나누어지면 이런 원소로 나누어지면 원소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든다.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들을 보게 되면 수소, 어, 이게 연료로 사용되고요. 산소, 우리가 호흡할 때 사용하고, 철, 가장 지구에 핵에 가장 많은 거고요. 그래서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금, 장신구로 사용되고, 헬륨, 가볍기 때문에 충전 기체로 사용되고요. 구리, 전기 잘 통하기 때문에 전선에 사용됩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으로,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런 원소들을 전 세계적으로 표현하는 원소 기호라는 걸 공부할 텐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하트 지워주세요. 네, 알루미늄 호일은 원소가 아니에요.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 호일 원소예요. 선생님, 알루미늄 호일 왜 원소예요? 자, 선생님이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하긴 할 건데, 지금 질문 들어왔으니까. 선생님,
좋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현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선생님, 알루미늄이 원소인 거는 알겠는데, 알루미늄 호일은 원소라고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긴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원소잖아. 원소는 뭘 원소라고 했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거든. 자, 알루미늄 호일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에 알루미늄이라는 원소들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한 종류의 알루미늄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어,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모두 한 종류잖아. 한 종류. 바로 알루미늄이라는 한 종류거든.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건 기본 성분인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류로 되어 있으면 이건 다 원소로 불러요.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도 알루미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입자 알갱이는 하나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하고 원자는 거의 비슷하지만 원소는 기본 성분을 말하는 거고 원자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알갱이를 말해.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은 알루미늄 원자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원소는 하나입니다. 네, 다이아몬드랑 연필심도 원소냐 물어보죠? 네, 원소입니다. 와, 선생님 진짜요? 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원소라고 불러요. 왜냐면 탄소로만 되어 있어요. 흑연도 원소라고 불러요. 탄소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는 종류가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 다 원소야. 자, 아까 산소도 원소라고 했잖아요. 수소도 원소라고 했잖아. 근데 산소도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가 숨 쉬는 산소도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산소예요. 수소도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아는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야. 따라서 얘들도 한 종류이기 때문에 원소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원소, 금속 원소들은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음, 그래, 성현이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연속설이라는 걸 얘기한 건데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의견이 비슷했어요. 근데 사원소설 자체는 아리스토텔레스고 그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연속설이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거든. 비슷해요. 자, 요 정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봐봐. 여기 써 있잖아. 자, 오른쪽에 보면은 다이아몬드, 연필심, 탄소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원소 하나기 때문에 얘들도 원소라고 보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여기 4번 이런 거 봐야 돼. 4번 별표 쳐봐요. 원소를 골라라. 자, 원소가 아닌 거를 고르면 돼, 일단. 원소가 아닌 거, 설탕, 소금은 원소 아닙니다. 알겠어요? 설탕, 소금, 원소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줘. 원소가 아닌 거 누구냐? 설탕, 소금 이런 애들은 원소가 아니에요. 섞여 있는 거야. 음,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런 원소들을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 너무 작아서. 뭐 호일 같은 건 보이지만 그렇게 대부분의 원소들은 되게 작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이 작게 존재하는 원소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꽃, 불에다가 대보는 거야. 불에다가 대보면 이렇게 밑에 있는 여기 그림 있죠.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특유의 불꽃 색깔이 나와요. 요거를 우리가 원소에 뭐라고 하냐면 불꽃 반응이라 그래. 자, 딱 보면 어때? 불만 붙이면 되니까 어때요? 굉장히 쉽고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원소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양이 적어도 알 수 있게 되는데 모든 원소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금속 원소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 금속 때문에
리튬이라는 금속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빨간색 나타내고요. 스트론튬이라는 금속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 나타내요. 나트륨이라는 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면 노란색, 칼륨이라는 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면 보라색, 구리라는 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면 청록색, 칼슘을 포함하고 있으면 주황색, 바륨을 포함하고 있으면 황록색. 그래서 얘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전부 이런 색깔 나오는 거야. 어. 근데 중요한 건 나트륨이 혼자 존재하지 않거든. 보통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염화나트륨 이렇게 존재해요. 그리고 질산나트륨 이런 것도 있어.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건데. 어, 똑같은 색 어떻게 공부하는지 리튬과 스트론은 색이 같죠? 이거 이제 설명할 거야. 궁금하지? 좋아요. 이런 게 과학이야. 이런 걸 궁금해해야 되는 거야. 음, 좋은 질문이야. 잘했어. 유진이, 서빈이, 민성이 아주 좋아. 그래서 이런 거 질문 남겨놓으세요. 좋은 질문이야.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 못해. 그게 불꽃 반응의 단점이에요. 대신에 불꽃 반응의 특징이 뭐냐면 염화나트륨에도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죠. 질산나트륨에도 나트륨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나트륨의 염화나트륨과 질소나트륨은 불꽃 반응색이 똑같아요. 노란색으로. 같아야 돼. 선생님 구별 못하잖아요. 구별 못해. 알 수 있는 건 둘 다 나트륨만 가지고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자, 염화구리라는 것도 있어. 염화구리, 질산구리가 있어. 얘들 둘 다 구리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청록색이 불꽃색으로 똑같아요. 선생님 그럼 구별 못해요? 구별 못해. 대신에 구리가 들어있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야. 아이, 그게 뭐예요? 별거 아니죠, 그지? 그래서 얘는 장점도 있지만, 장점 뭐예요? 쉽고 간단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불꽃에다가 찍어서 그냥 불만 붙이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어. 자, 어디 나왔냐면 여기. 자, 볼게요. 몇 페이지 보냐면 자, 17페이지 보세요. 11번을 보면은 불꽃 반응 시험하는 과정이거든. 되게 간단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 시료 여기다가 찍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염화 나트륨을 녹였어. 소금이죠. 염화 나트륨 소금이거든. 소금물을 찍어. 그럼 여기 찍어서 나트륨이 있잖아. 나트륨의 불꽃색은 노란색이거든. 선생님 불꽃색 다 외워야 돼요. 미안하지만 외워야 돼. 선생님이 암기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 나트륨의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그럼 얘를 찍어서 불꽃에 대보면은 노란색 불꽃이 쫙 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쉽고 간단하는데, 음, 근데 얘의 단점은 쉽고 간단하지만 단점이 확실하다고 그랬지. 몇 개밖에 확인 못해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그 색깔 있죠? 7개. 걔가 끝이야.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원소를, 모든 원소를 다 알 수 없어요. 이게 단점이야. 첫 번째 단점. 두 번째, 음, 몇 가지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해요. 금속만. 우리가 원소 중에는 금속도 있고 비금속도 있거든. 금속이 아닌 것도 있어. 근데 금속 원소들만 몇 개, 몇 가지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 반응 실험할 때는 먼저 이렇게 깨끗한 물에다가 한번 씻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묽은 염산이라는 데다가 한번 얘를 담가. 담그는 게 뭐냐면 염산이 이렇게 금속과 반응해가지고 불순물을 없애지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 자, 불꽃 반응 실험 되게 중요한 게 잘 봐봐. 그 다음에 반드시 이 겉불꽃, 불꽃의 겉부분 있죠? 이 겉부분에다가 불꽃을 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뜨겁고요.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투명한 불꽃이거든. 투명한 색깔이야. 그래서 불꽃색을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겉불꽃에 넣어서 확인합니다. 속불꽃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속불꽃 자체가 파란색 불빛 색이 있어. 그리고 온도가 낮아.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실험할 때는 항상 겉불꽃에 됩니다. 겉에 불꽃에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11번 문제를 해결해 보면은 우리가 풀 수 있어. 가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렇다. 나에서는 속불꽃에 넣는 게 아니라 겉불꽃에 넣어야 된다. 시료가 바뀔 때마다 반복한다. 그렇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꽃 반응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안 돌아올게, 안 돌아올게. 자, 안 돌아옵니다. 자, 10번. 그 위에 있는 거 문제 볼게요. 금속 교재는, 금속 원소는요, 여러분, 그 교재에 나온 게 다예요. 그것만 알면 돼. 자,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자, 선생님이 암기법 해줄게, 암기법. 자, 금속의 불꽃 반응 암기법. 불꽃 반응 암기법 들어갑니다. 자, 몇 가지만 알면 돼. 7가지만 알면 돼. 별거 아니잖아, 그치?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외워도 돼요. 음. 자, 뭐뭐 있었냐면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 여러분들. 어, 내가 너무 배고팠는데 말이야. 음, 우리 집 옆에 구청 있어요. 구청에서 빵을 선착순으로 나눠준다는 거야. 빵을.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지 선착순으로 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쓰레빠를 신은 채로 막 달려갔어요. 음, 자, 요거를 기억하면서 불꽃반응 암기법 만들어 봤습니다. 자, 구청에서 빵을 나눠준대. 구청에서 빵을 나눠준대. 그 빵 이름이 뭐냐면 크보빵이에요. 구청에서 나눠주는 빵이 크보빵이야. 구청에서 크보빵 만들어준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슬리퍼 있죠, 슬리퍼. 슬리퍼를 우리 일본식 옛날 어른들이 쓰리빠라고 불러, 쓰리빠. 쓰리빠 신고 나는 거기 구청으로 달려갔쥬. 자, 구청에서 크보빵을 줘서 쓰리빠 신고 달려갔쥬.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청에서 크보빵을 줘서 쓰리빠 신고 달려가쥬. 네. 자, 구청. 구리 무슨 색? 청록색. 크보. 우리가 이제 원소교 공부할 건데 K라고 쓰는 게 이게 칼륨이거든. 자, 보라색. 음. 빵을 줍니다. 빵. 자, 이게 뭐냐면 바륨이라는 건데 바륨은 원소 기호로 BA라고 쓰거든. 바륨은 황록색. 이 빵이 뭐냐면 바황을 줄여서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청에서 크보방을 줍니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쓰리빠. 스트론튬과 리튬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달려가쥬. 자, 칼슘이 영어로 원소교로 Ca예요. 주황색 가쥬. 구청에서 크보방을 줘서 쓰리빠 신고 달려가쥬. 자,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외워도 돼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 있었어요? 다시 볼게요. 자, 눈으로 보고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냥 외워도 돼. 여기 있는 것만 불꽃색 외우면 됩니다. 자, 리튬하고 스트론튬 무슨 색? 빨간색. 나트륨 무슨 색? 노란색. 자, 칼륨 무슨 색? 보라색. 불이 청록색. 칼슘 주황색. 바륨 황록색이에요. 자, 어떤 친구가 아까 질문했어요. 선생님, 여기 염화구리 뒤에 붙어 있는 요 2라는 숫자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요거는 달라붙은 구리의 종류를 얘기해 주는 건데, 구리가 이렇게 1번 구리가 있고 2번 구리가 있어요. 그거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해준 건데, 크게 의미 안 둬도 돼요. 그냥 구리만 보면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모든 금속 원소는요, 이렇게 글씨가 써 있으면 모든 금속 원소는 뒤에 써 있는 게 다 금속이야. 뭐뭐. 그럼 뒤에 있어. 뭐뭐. 이 뒤에 것만 보면 돼요. 뭐뭐. 이거만 보면 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외우면 된다. 자, 요거를 캡처를 해두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여러분이 못 외웠어도 이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것들을 이제 암기가 스스로 될 겁니다. 그럼 문제를 볼게.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냐면, 자, 13페이지 8번 문제 볼게. 8번. 8번 봅시다. 8번. 별표 좀 하나 쳐봐.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자, 뭐뭐, 이게 이름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항상 금속 원소는 어디 위치한다고? 뒤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것만 보면 돼요. 어, 불꽃 반응 색은 옆에다 그려줄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이거 보면서 한번 해봐.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것만 보는 거야. 염화, 바륨. 바륨은 무슨 색이에요? 황록색. 염화, 나트륨. 나트륨 무슨 색이야? 노란색. 질산, 칼륨. 뒤에 것만 보면 돼. 보라색. 황산, 구리. 뒤에 것만 보면 돼. 청록색. 염화, 스트론튬. 무슨 색? 빨간색.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예요? 염화, 구리와 색깔이 같은 거 그럼 뭐 찾으면 돼? 구리 찾으면 돼, 구리. 얼마나 쉽니? 4번. 그러면 앞에 붙은 이름은 뭐냐 궁금하지? 이거 다음 시간에. 음. 이게 뭐냐면 염화 나트륨이라는 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나트륨이라는 녀석과 염화라는 녀석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트륨이라는 녀석과 염화라는 녀석이 붙어가지고 부를 때 염화 나트륨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어. 그래서 염화라는 게 있는데 얘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불꽃 반응할 때 신경 안 써도 된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원소교 공부하면서 공부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 해봤더니 어때? 자, 뒤에 거 쭉 볼게. 문제 또 봅니다. 자, 14번 볼게요. 14번. 불꽃놀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14번 봤나요? 나트륨 노란색이요? 어떻게 암기하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음. 아, 안 했구나. 아까 나트륨 하나 뺐구나. 이거야. 나는 구청에 크복빵 받으러 달려가주. 뭐 신고? 쓰리빠 신고 달려가주. 이거야. 끝났어. 자, 응. 나트륨 노란색, 구리 청록색, 칼륨 보라색, 바륨 황록색, 스트론튬 리튬 빨간색, 칼슘 주황색. 나는 구청에 크보빵 받으러 쓰리빠 신고 달려가지. 네, 여러 원소가 합쳐져 있어도요. 그 금속이 지금 여기서 외웠던 금속들 있지? 그 금속들이 있으면 우리나 금속이 있으면 금속의 색깔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 14번. 불꽃놀이. 바로 이 불꽃놀이가 색깔이 다 다르잖아. 그게 이 금속 원소들을 이용한 거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터치면 이 불꽃색이 나오는 거야. 노란색과 청록색이 돋보였다. 왜 그랬을까요? 노란색 누구야? 그렇지. 나트륨. 청록색 누구야? 그렇지. 구리. 나트륨과 구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겠어? 좋아. 자, 13번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자, 이거는. 채팅창에다가 정답을 쓰는 건데, 같은 불꽃색이 나타나는 건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뒤에 것만 같으면 된다 그랬죠. 몇 번입니까? 네, 금속이 섞여 있으면 어떡하냐? 섞여 있으면 두 가지 색깔 다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뭐만 보면 돼요? 칼슘, 칼슘. 1번이야. 너무 쉽지. 잘했어, 재호야. 음, 너무 잘했어, 여러분들. 나윤이 잘했어. 은찬이 잘했어. 이게 바로 뭐다? 불꽃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불꽃 반응 해보니까 어떠니? 해보니까 어때? 되게 쉽고 간단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 얘들은 이것밖에 확인을 못한단 말이야. 첫 번째, 단점.
야, 불꽃 반응을 보니까 요런 단점이 있더라. 불꽃 반응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은 몇 개밖에 확인을 못 해요. 몇 가지 금속만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지? 다 알 수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원소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 118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7가지밖에 확인 못 하니까 얼마나 단점이에요. 그런데다가, 방금 본 사람 알겠지만, 리튬하고 스트론튬을 보니까 어땠어? 색깔이 어땠니? 같았죠? 구별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 둘 다 빨간색이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불꽃 반응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스펙트럼이라는 방식인데, 이 불꽃 반응을 시켜 원소들을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이 원소를 불 붙이면 이 불꽃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나오는 불꽃을 우리가 분광기라는 게 있어요. 이 분광기에다가 나오는 불꽃을 이렇게 놓고 보잖아? 우리가 이쪽에서 눈으로 대고 보는 거야. 이 구멍이 있거든, 여기에. 구멍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보면은 이 얇은 구멍 안으로 들어온 이 불꽃이 여기서 특정한 선을 나타내요. 요런 선의 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 중에서도 선 스펙트럼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 선 스펙트럼이 118종류, 모든 원소가 선 스펙트럼이 모두 달라요. 미쳤죠? 그 얘기는 뭐야? 이 선 스펙트럼을 확인하면, 어, 승우야, 잘했어. 이 선 스펙트럼을 확인하면 우리가 불꽃 반응에서도 구분 안 됐던, 그리고 알 수 없었던 118가지 종류의 원소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걔들은 언제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항상 똑같은 선만 나와요.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얘들아, 우주가, 여기 지구가 있잖아? 지구가 있고, 여기 우주가 있는데, 우주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니 없니? 없잖아. 우리가 우주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뭐냐면 지구에서 이 거대하고 정밀한 분광기로 우주에서 오는 별빛을 분석하는 거야. 분석하면 지금 이 불꽃 반응을 분석했던 분광기처럼 분석하면은 우리가 찾아놓은 지구에서 불 붙여서 118종류의 원소들의 선스펙트럼을 지도를 다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얻어진 이런 선들을 봤더니 야, 우주가 대부분이 수소로 되어 있네? 대부분이 응? 헬륨. 수소와 헬륨이 우주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네라는 거를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폭죽놀이에 있는 불꽃도 분광기로 쳐다보면 선이 나와요. 다 알 수 있어요. 네. 분광기가 왜 이름이 분광기냐면, 선생님 왜 이름이 분광기예요? 분석한다. 광, 빛을 분석하는 기계, 분광기. 알겠어요? 분석한다. 빛을, 빛을 분석하는 기계다. 분광기. 유진이 알겠어요? 분광기 팔아요. 팔아. 그래갖고 이 분광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햇빛을 보잖아? 햇빛도 볼 수 있거든? 맨눈으로 보면 안 되지만 이 분광기를 통해서 햇빛을 보게 되면 프리즘 있잖아. 프리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럼이 뭐냐? 스펙트럼의 뜻이 뭐냐면 이게 띠라는 거예요. 띠. 빛의 띠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세 개 띠가 나오는데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스펙트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이 있어.
이 연소 스펙트럼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광원, 햇빛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가로등, 전등, 가로등 이렇게 불이 막 나오고 있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을 분광기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무지개처럼 쫙 나와요. 우리 프리즘 통과시켰을 때처럼.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펙트럼 외우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마. 외우지 마. 안 외워도 돼. 이거 외우면 미쳤지. 이거 어떻게 외워? 외우지 않아도 돼요. 만드는 게 아니야. 스펙트럼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을 빛의 굴절이 되면은 이렇게 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선 스펙트럼이 바로 뭐냐면 이게 원소들의 스펙트럼이야. 118종류의 원소들을 스펙트럼 보게 되면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 특정 부분에서 밝은 선이 나와. 나트륨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선 하나가 나와요. 외우지 않아도 돼. 외우지 마세요. 특징이 뭐냐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이나 위치, 굵기, 개수가 다 다르게 나타나. 그러니까 구별이 되고 이거는 항상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지도를 가지고 있은 다음에 저기서 나온 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색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리튬과 스트론튬 봐도 지금 리튬의 선 스펙트럼과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 완전 다르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음, 있는 것이 모두 선 스펙트럼이다. 자, DM으로만 하세요, 여러분들. 채팅. 네. 자,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은 어차피 그 물질이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은 쉽게 말하면 이거야. 원소들의 사람도 지문이 다 다르잖아. 원소들의 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소마다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X를 내가 스펙트럼 관찰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의 스펙트럼이 A, B, C의 스펙트럼 알고 있다. 그러면 이 X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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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타났고, 여기, 여기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럼 얘하고 모두 겹치는 게 보면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얘는 A가 갖고 있는 모든 선을 동시에 자,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돼요. A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B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안 가지고 있죠. 따라서 B는 없는 거야. 그리고 C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C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C도 있는 거야. 그래서 물질 X는 A와 C를 포함하고 있구나. 단점이 있지. 분광기, 정밀한 분광기는 비싸요. 그리고 불꽃 반응보다 실험이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불꽃 반응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걸 분광기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지, 그만큼. 음. B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자, 봐봐. 자, 문제를 보면서 예를 들어볼게. 이런 거야. 몇 페이지 보냐면, 자, 17번 보세요, 17번. 17번 봤어요? 자, 이거 보면 쉽게 이해된다. 음. 지금 원소 A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어요. A라는 녀석의 지문은 이거야. 선 스펙트럼은 이거예요. 그리고 B라는 녀석의 선 스펙트럼을 봤더니 요거야. 이거는 얘들의 지문이야. 안 바뀌어. 그런데 만약에 원소 A를 우리가 어떤 물질을 봤어. 어떤 물질을 봤는데 얘를 이제 불꽃 반응시켜가지고 스펙트럼을 관찰한 거야. 관찰해서 만약에 A하고 똑같은 선이 있으면 여기에는 A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기 A가 지금 선이 하나, 둘, 두 개 있잖아. 그치? 자, 이 선하고 겹치는 게 가나다라 중에서 누가 겹치는 거 갖고 있나 보자. 자, A를 쭉 내려봐. A를 쭉 내려보면은 지금 가에는 똑같이 겹치는 게 있죠. 그럼 가에는 지금 A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는요. 나에도 지금 똑같은 선이 있지, A랑. 그러면 나라는 물질에도 A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다는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잖아. A를 포함해야 돼요. A를 다 포함해야 돼.
A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음. 자, 채팅 여러분 다 DM으로 하세요. 자, 모두 채팅하지 마세요. 네. DM으로만 하세요. 질문도 DM으로만 하세요. 음. 이제 아무 빛이나 봐도 다 스펙트럼 나와요. 근데 원소를 볼 때만 선이 나오고 다른 빛을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지. 자, 라를 볼게요. 라 어때요? 같은 자리 나오잖아. 따라서 가하고 나하고 라는 A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B를 포함하고 있는 거 찾아볼게. B는 지금 선이 세개죠. 이 선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누구야? 가가 똑같이 모두 가지고 있죠. 나는 안 가지고 있죠. 다도 안 가지고 있고 어, 라도 가지고 있네. 그지? 따라서 A하고 B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건 가와 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찾을 수 있겠니? 선 스펙트럼. 어렵지 않죠? 네. 음.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의 차이가 뭐냐?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음, 그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또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아, 인스타 DM이 아니라 요거 여기 채팅창에 DM 말하는 거예요. 지윤아 잘했어.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채팅창에서 선생님 이름을 클릭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는 거야. 네, 분광기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이런 데 쳐가지고 분광기 만들기 치면은 그 만드는 그 게 있거든? 그걸 주문해서 한 10,000원 정도 할 거야. 그 주문해가지고 막 접어서 만들 수 있어요. 별거 아니야. 근데 정밀한 분광기는 아니죠. 그냥 무지개 색깔 정도 볼 수 있는 분광기는 해요. 음. 스펙트럼의 종류는 딱 두 가지예요. 연속 스펙트럼과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야. 그럼 이게 왜 나타나는지 궁금하잖아. 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어. 선생님, 왜 무지개색은 왜 햇빛을 보면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원소들은 왜 선으로 나오는지 궁금하잖아. 이게 중학교 교육 과정은 아니야.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깊은 얘기인데, 고등학교 가면 배워요. 그런데 일단은 시간이 좀 남았으면 좀 이따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문제 풀다가. 자, 18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8번. 자, 물질 X와 몇 가지, 네, 풀어드릴게요. 몇 가지 원소의 스펙트럼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포함하지 않은 걸 볼게요. 자, X는 리튬을 포함했나 보겠습니다. 자, 리튬이 있는 거를 X가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아,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라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기 안 가지고 있잖아. 그지? 따라서 리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칼슘은요? 칼슘. 보니까, 여기 갖고 있고, 갖고 있고, 갖고 있고, 갖고 있고, 갖고 있네. 칼슘은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론튬. 네, 여기 겹치네요. 안 겹친다. 그지? 여긴 세 개인데, 지금 여기는 두 개잖아. 그러니까 얘 안 가지고 있는 거지. 따라서 X에는 뭘 포함하고 있다? 칼슘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만 잘 볼 수 있으면 돼. 보겠습니다. 모두 선 스펙트럼이다. 그렇다. 스트론튬은 포함하지 않죠. 칼슘만 포함하고 있죠. 틀렸죠. 따라서 3번 틀렸고요. 염화 스트론튬,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 가능하다. 리튬, 스트론튬 때문에 구별 가능합니다. 다르니까. 선의 개수, 위치, 색깔 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3번.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DM으로 보내세요. DM으로, 이름님 DM으로 보내세요. 자, 16페이지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자, 아까 이게 누구였죠?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써보세요. 누구였죠? DM으로 보내세요. 그렇지, 서진아, 다경아. 음, 네. 요거는 우리가 라부아제라는 사람이었죠? 네, 라부아제. 어. 근데 이제 라부아제는 이렇게 분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근데 과학적으로 이제 현대에 와서는 물을 좀 더 쉽게 분해해요.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할 수 있어. 어떻게?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주면은 물이 분해가 되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어요. 그때 플러스 극 쪽에서
산소 기체가 나와요.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극 쪽에서 수소 기체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플러스 극 쪽에다가 연결하면 이 관에서 뽀글뽀글뽀글뽀글 하면 산소가 만들어져요. 산소가 여기 모여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쪽에서 뽀글뽀글뽀글 해가지고 수소가 모여요. 이게 바로 물의 전기분해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첫 번째, 물의 전기분해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플러스 극에서 어떤 기체가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돼요. 무슨 기체? 산소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기체? 수소 기체. 이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아, 물을 전기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부피의 양, 부피가 달라요. 수소가 산소의 2배만큼 나와요. 그래서 수소가 많이 나온다. 요거 기억하면 되고요. 산소는 조금 나온다. 수소는 많이 나온다. 자, 여기 외우기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전기분해하다가 전기분해하다가 산불이 났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 전기분해하다가 산불이 났어요. 이게 뭐냐? 산소는 플러스 극이다 이거예요. 미쳤지? 이게 酸셈이야. 자, 전기분해하다가 산불이 났어요. 산소는 플러스 극. 자, 왜 이게 플러스 극이냐? 이거 굉장히 복잡한 고등 과학에서도 심화 과정이에요. 그거는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기분해하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여기에 보면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거를 물에다 녹이거든. 왜 그러냐면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런 걸 넣어줘야지 수나트륨을 넣어주면 전기가 통합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정답 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은 플러스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소 나온다 그랬지? 자, 산소 기체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퍽 소리 나는 건 아니야. 퍽 소리 나는 건 수소예요. 퍽 소리가 나는 거는 수소 기체의 특징이야.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자, 2번 마이너스에서 발생하는 건 누구야? 수소야. 수소는 퍽 소리 나와야 돼. 아니야. 꺼져가는 향불이 타오르는 건 산소에 대한 성질이고요. 플러스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가 더 크다? 아니죠. 수소가 더 크다 그랬죠. 틀렸고요. 물에 수산화나트륨 넣는 이유는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물이 기본 성분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전기분해하다가 산불이 났어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퍽 소리 나냐면 선생님 왜 퍽 소리가 나요? 그랬잖아 지금. 좋은 질문이야. 우리가 성냥불이 있으면 산소 기체의 특징은요. 불씨가 있어. 꺼져가는 불씨. 성냥불을 켰다가 내가 불을 후 불어서 껐어. 그럼 불씨가 남았잖아? 산소는 불을 타는 걸 도와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 하면 우리가 어떤 성질이라고 해야 되냐면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다라고 해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다. 이게 산소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조연성이라 그래. 조연성이 뭐냐면 이 조가 뭐냐면 도와준다는 거야. 여러분들 영화 배우 할 때 주연, 조연 있잖아. 도와주는 사람이야. 연이 뭐냐면 탄다는 거야. 연소 반응. 그러니까 연소 반응을 도와준다. 이게 산소의 성질이에요. 알겠어? 그럼 수소는 뭐냐? 수소는 불씨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불이 있을 때, 불이 남아 있을 때 수소는 헉 소리 낸다. 이거 뭐냐면 약간의 폭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소폭탄 들어봤잖아. 수소는 폭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기체를 많이 모아놓고 불 붙이면은 뻥 터져. 수소폭탄의 원리가 그렇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폭발성을 다른 말로 가연성이 있다라고 그래. 이건 가능성을 말하는 거야. 가능성. 탈 가능성이 있다. 폭발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가연성이라 그래. 그래서 퍽 소리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수소 기체의 특징이고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다는 거는 산소의 특징입니다. 이거 같이 알아두도록 하세요. 가끔 많이 물어봅니다. 네, 플러스 극 할 때 반드시 가로를 하느냐?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니까 약속을 합니다. 네, 가로를 해주세요. 네, 됐고요. 음,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일단 연속 스펙트럼이랑 선 스펙트럼의 원리는요,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요. 설명도 좀 길어지고 교육 과정에 들어간 내용도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숙제를 여기 19페이지까지 이제 풀어서 선생님 단톡방에다가 남겨줄 거긴 한데 숙제를 풀어가지고 인증샷을 보내면 되거든요. 음. 아니요, 캠프파이어 할 때 폭소리 나는 거는 수소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이렇게 높은 압력으로 이렇게 있었던 애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